안녕하세요. 영쌤, 홍쌤의 영쌤, 홍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드디어 방학이 끝나서 애들이 학교로 갑니다. 어머님들 너무 기다리셨죠? 근데 또 애들은 새학기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. 지난주에 저희 수업하는데 애들이 막 너무 조용한 거예요. 막 절간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충격 먹어서 니네 왜 그래 했더니 이제 개학해서 그렇다고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과 상반된 분위기입니다. 아니 너네 개학한다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어? 하고 물어보니까 의외의 답변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절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. 우리는 너무 옛날이죠. 그래서 왜 그래? 라고 하니까 이제 신학기 되니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모르겠고 그 같은 반에 어떤 애들이 있을지 그 또래 친구들한테는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. 내 친구들이. 어머님들은 새학기니까 막 공부 이런 거 특히 학년 바뀌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애들은 진짜 친구 관계 뭐 말해 뭐해요. 진짜 얘만은 같으면 안 돼야 된다 했는데 걔랑 또 같은 반이 됐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 1년 내내 죽상이죠 뭐.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학기에 읽혀주면 좋을 책들을 골라봤습니다. 첫 번째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의 청소년 버전인데요. 근데 이거 어른들을 위한 책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. 감사하게도 청소년 버전으로 나왔길래 얼른 우리 친구들에게 읽혀봤어요. 근데 청소년 버전 하면 또 애들이 약간 교훈적이면 싫어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조금 반응을 보고 추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반응을 봤는데 무지 뜨거웠습니다. 얼마나 좋아하던가요?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막 메모까지 해와가지고 너무나 활기차게 그날따라 발표를 하더라고요. 근데 데일 카네기 하면은 저도 그 어른용 버전 읽으면서 막 이런 내용은 나도 꼭 써먹어야지 하고 따로 빼놓은 구절들이 있었거든요. 비슷한가 봐요.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책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사람하고 잘 지내라, 어울려서 잘 살아라 이런 어떤 교훈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되게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. 역시 우리 애들이 굉장히 신났더라고요. 애들한테는 확실히 친구 관계 너무 중요한데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서 말싸움 되고 이런 갈등이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럴 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예를 들어 같은 친구 좋아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친구 관계가 뒤틀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 못하고 학원에 가서도 집중 못하고 아이들 그 또래에서는 친구 관계가 인생을 지배하다시피 하거든요. 끙 알잖아요. 그쵸. 근데 그거를 영어새한테 물어보겠어요. 뭐 엄마한테도 진지하게 말 못하지. 엄마 내가 같은 애를 좋아해가지고 친구랑 싸웠어. 이런 얘기 꺼낼 수 없잖아요. 또 엄마들은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말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좀 어려워하시잖아요. 그런 거를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. 차라리 뭐 학업적인 측면은 검색이라도 해보시거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은 저희도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책을 무지무지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왜 요새는 선생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. 핵심적인 말씀 해주셨는데요.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보실 자료를 담당해서 구체적으로 뭐 과학행위가 있다. 그때 이런 장점이 있더라. 라는 거를 기록해 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선생님과의 관계, 선생님한테 나를 어필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이 대학을 가는 거랑 좋은 내용을 써주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?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생활을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주셔야 되고 그 기록이 내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좋게 보시는 거,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인상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어요. 그런 측면에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선생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요? 근데 이게 사탕 발림, 아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상대가 나를 위해 이런 행동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가는 진짜 데일 카네기의 고급스러운 전략이 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거 읽으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께 내가 원하는 걸 설득할 수 있겠다. 중요한 거는 미움받지 않으면서 너무 또 얄밉고 통통고 이러면 친구들한테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. 너무 또 튀는 건 또 두려워하잖아요. 두루두루 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호감도 사고 좀 잘 어울리는 법을 배우기에는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어서요. 저희도 이거 아이들이 잘 읽고 났을 때 뭔가 뿌듯했습니다. 새학기라고 해서 공부에 엄청 신경 쓰실 텐데요. 사실 아이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책도 잊지 마세요.
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에요? 빅티처 김경일 선생님의 마음 실험실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 역시 아이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. 과학책인데도 말이죠. 김경일 박사님은 사실 어머님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뭐 세밭이나 이런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어쩜 저렇게 사람 마음을 쏙쏙들이 잘할까 싶은데 사람이니까 애들 마음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책 읽으면서 시종일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더라고요. 이야기책만 읽어서 소설만 읽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으세요. 그런데 그런 중학생들이 과학에 입문하기에도 너무 좋은 책인 것 같기도 해요. 보시면은 뭐 개념도 따로 설명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겪을 만한 사례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읽는 것 같아요. 수업을 해보니까요.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던 챕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. 그중 하나는 불안을 극복하는 법이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이 났더라고요. 맞아요. 오히려 애들이 좀 착하고 순한 애들이 거절 못해서 이렇게 좀 손해보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.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요. 친구가 나는 학원 가고 싶은데 야, 나 오늘 학원 째고 놀고 싶어. 너도 나랑 같이 놀자. 나는 안 돼. 나는 숙제에 있어. 이 말을 못해서. 네, 그러면 막 재수없어 보일까봐. 애들이 현실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데 말을 못할 것 같은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야, 난 공부할 거야. 난 공부하고 싶어.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지배적이었고요. 이 이야기는 정말 의외였고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. 아주 소수긴 했는데 분명히 있더라고요. 본인의 용돈을 다 썼다고 친구가 야, 다음 달에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용돈 좀 이번 달에 내가 쓸게. 돈 관계 사실 어릴 때부터 확실히 맺고 끊어야 되는데. 저는 애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돈 거래로 우리 때보다 용돈도 많이 받고 나가서 뭐 좀 사 먹으려도 물가 올라서 돈은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가 친구가 뭐 배고파서 빵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대요. 근데 좀 사치스러운 친구들이 있나 보더라고요. 뭔가 신제품을 막 사고 싶고 하니까 그거를 턱 사버리고 본인들은 학교에서 이제 빵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그걸 꺼달라고 하는데 그게 빌려주기 싫다는 거예요. 새 학기가 돼서 새 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. 애들이 이걸 다 거절 못하는 게 우리 어린애라고 비슷한데 친구 잃을까 봐 그리고 왕따 될까 봐 새 학기가 된 김에 기왕이면 좀 세련되게 거절하고 상처받지 않고 내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이런 거 좀 배우면 좋겠네요. 정말 김경일 선생님께서 막 빙빙 돌리시지 않고 완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그런 게 필요해요. 이 상황엔 딱딱딱 이렇게 말하세요. 이게 필요해요.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어디서 그럼 세 번째 책은 뭐예요? 소설책 2권이고요. 왕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. 근데 실제로 왕따를 하거나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에요? 이 책은 저희가 되게 좋구나라고 느꼈던 게요. 왕따를 당하는 입장에 처한 아이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왕따 당하는 아이를 그냥 방관해야만 하는 아이들의 어떤 깊은 스트레스와 고민,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작가가 굉장히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뤄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요긴하게 읽히는 책입니다. 맞아요. 이게 물론 학교 폭력하면 안 되고 왕따하면 안 되는데 뭔가 안 좋은 기류가 흐르면 애들도 알잖아요. 얘가 얘 싫어하고 괴롭힌다. 근데 내가 나서면 좀 그렇지 않나? 그쵸.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우리도 누군가가 은근히 소외당한다는 걸 느낄 때 있잖아요. 근데 그때 괜히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었다가 나까지 소외될까 봐 두려운 인간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아이들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이 책 읽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 친구가 왕따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어떤 자책감, 무력감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책감도 느끼고 분명히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용기 있게 나서기도 어렵고 그러면 일단 혼란스럽죠. 뭐가 맞아? 뭐가 틀려? 나 잘한 거야?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소하게 이제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왕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잖아요. 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. 근데 저희가 이 책을 아이들하고 읽으면서 특히 좀 감동받았던 부분은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방관하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. 애들은 되게 좋아하겠어요. 내 얘기가.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혹은 학원에서 터졌을 때 사실 선생님, 담임도 별다르게 뭔가
뭔가를 하실 수는 없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입장은 그거죠. 아니 선생님도 뭘 못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냐. 그럼 이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.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. 그 상황이. 그래서 저는 소설가라면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어른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지혜가 담긴 책, 성찰할 수 있는 책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학년 올라가고 반 바뀌면 작년에는 따돌림 당하지 않았던 아이가 되게 근거 없이 그냥 막 괴롭힘 당하고 정말 근거가 없대요. 이렇게 물어보면은 뭘 행동해야 하지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은 뭐지라고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윤리관은 뭐고 어떤 정의로움은 뭐고 이런 게 점점 확립이 되어 가니까 내 문제처럼 같이 고민해 준다면 조금씩 뭐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히 방관자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를 너무 잘 써요. 그 작가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책 안 읽을 거야 이랬던 남학생들까지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그런 너무 재미있는 소설책이거든요. 재미와 의미를 다 잡았다. 이런 측면에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. 왜 책 싫어하는 어른들도요.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런 얘기 딱 책 읽으시면 내 얘기 같아서 엄청 좋아하시거든요.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진짜 내 얘기라서 빠져드는 이 책을 보면서 같이 느끼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이런 독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친구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 책도 꼭 한번 권해주시고요. 네 번째 책은 뭐예요? 사회성이 고민입니다 라는 책입니다. 근데 이게 약간 T 친구들, 이과 친구들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다 제가 여기 촬영에 온다고 하면 선생님 이 책 좀 꼭 추천해 주세요. 연세 책 추천마들. 그쵸. 근데 우리 학원에 아주 T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과형이었던 여자 선생님 있으세요. 근데 이 선생님이 인기가 짱입니다. 그러니까 따르는 선생님. 애들이 뭐라 하냐면 너무 쿨하고 칠하고 해서 쿨하고 칠하고. 네.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특별히 새 학기에 추천한 책이라고요. 이 책은 특히 이과형이고 T형인 아이들이 읽으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. 학교 생활에. 학교 생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요? 왜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로 진화했는가에 대해서, 왜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거든요. 그게 납득이 가면 뭐가 좋죠? 그러니까 이과형 친구들, T형 친구들은 문과형 친구들과 다르게 왜 자꾸 왕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? 이런 거에 대한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이 친구들은 좋대요.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단점을 하나씩은 갖게 마련이고 그런 게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겠구나.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야 네가 참아, 네가 이해해. 쟤도 상처받았을 거야. 이런 얘기는 와닿지 않고요. 왜 그랬을까를 아는 게 더 좋은 거구나. 과학적으로 그 원리를 설명해 주니까 이걸 읽고 굉장히 깊은 위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조금 정말 너무 대문자 애들도 딱 티가 나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이런 책이 조금 더 인간관계를 둥글게 잘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기초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네, 그런 T형 친구들은요, 막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, 싫어해요. 짜증내요. 난 그냥 생인대로 살래 이렇게 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주니까 이걸 통해서 도움을 그 선생님도 되게 많이 받았대요. 근데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처럼 아마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을까. 공감을 배운 T는 인기가 많습니다. 그렇더라고요. 오늘은 이렇게 새 학기를 맞아서 아이들에게 권하기 좋은 책을 골라봤습니다. 아이들이 신학기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이 책들을 꼭 읽혀주세요. 저희 학원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. 안녕.